네, 이번에는 연세대 2020년도 수시 인문 논술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연세대 모의 논술을 여러분들이 해제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연세대가 2020년도부터 이제 문제가 기존에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 유형과 약간 좀 달리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된 거는 문제에서 제시문 하나가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수리 개념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의 논술에서는 수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실제 막상 기출문제 20년도 기출문제를 봤더니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좀 있어야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3등급 이내, 수학이 3등급 이내 정도 되면, 그 정도 수능 실력이면 논술 문제라는 범주 내에서는 한번 연세대 문제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영어 실력 자체와 수학 실력 자체가 연세대 논술 시험을 잘 보게 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영어 실력이 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타 제시문을 통해서 영어 제시문을 유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수리 개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양대라든가 중앙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이런 상경계열의 수리 논술을 지금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요, 실제로 정답을 맞췄는데도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실제로 정답을 틀렸는데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수리 문제는 정답을 결과론적으로 맞췄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과정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논리성과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도 점수가 나오고요. 또 어느 정도 선에서만 풀이 과정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면 기본 점수를 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 논술 시험에서 수리적인 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크게 무리만 없다 한다면 인문 논술 점수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연세대가 문제 1번과 2번, 최근 들어와서 이제 뭐 2-1, 2-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바뀐 이제 변경 유형에서는 완전히 세부 문항으로 문제가 나눠져서 1-1, 2-1, 1-2, 2- 그래서 각 1번과 2번의 항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또 이렇게 문제가 나눠지기 때문에, 항목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연세대가 1번과 2번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1번과 2번으로 있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논제 파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직접 했어야 됐죠. 이렇게 논제 1과 논제, 그래서 논제 개수를 파악하는 것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개수를 잘못 파악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논제를 어디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느냐, 이것도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실수가 될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1-1과 1-, 2-1과 2-는 기존 문제 유형에서 각각의 논제를 1-1, 1-2, 2- 항목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출제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세대 문제와 큰 범주는 변함이 없는데, 세부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의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고 해서 따로 뭐 연세대 영어 제시문을 공부한다는 이럴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수리 개념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또 연세대 인문의 수리 논술 문제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 제시문이나 수리 개념 문제는 다 우리가 수능에 영어와 수학을 갖다 준비하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논술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문제를 보고 논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 1-1, 1-2, 2- 사실상 이게 기존의 1번 문제, 이게 기존의 2번 문제인데 개별 논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항목이 논제가 하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 개별 논제가 나눠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1번 문제를 두 항목으로 나누고 2번 문제를 두 항목으로 나눴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2- 이게 수리 개념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두 문제 세팅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요약과 자기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큰 논술 틀 안에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논제 파악을 해볼게요. 문제 1-1번 보시면요. 재심은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관점을 기술하고 전형적인 요약형이죠. 논제 1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거로 재심은 가의 시의회 의원들과 다의 테러리스트들의 선택 행위를 분석하시오. 논제 2죠. 그래서 논제 1은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뭐다? 관점을 기술하고 논제 핵심어죠. 가의 시의회 의원들과 다의 테러리스트의 선동 행위를 뭐다? 분석하고. 그래서 1번 문제는 1-1번 문제는 기술과 분석 논제가 두 개입니다. 기존에 있던 원리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논제가 두 개였을 경우에는 단락을 논제가 바뀌는 부분에서 나눠주고 분량 배분은 항상 어떻다? 핵심 논제는 전체 답안 분량의 5 이상. 그래서 기술보다는 분석이 조금 더 분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1대2는 4대6으로 해봤고요. 다음으로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에 드러난 관점에서 지문이 아래 나와 있죠. 재심은 나와 다를 뭐하시오? 평가하시오. 1-2번에는 논제가 평가 하나이죠. 그래서 조금 더 특이한 게 기존에는 문제 아래에는 지문이 따로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개별 제시문이 앞에 나와 있고요. 또 문제 항목 아래가 자그맣게 또 지문이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조금 기존과 달라진 플러스 알파의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1 재심은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 개념에 근거하여 재심은 나의 실험 결과를 뭐야? 설명하시오. 뭘 설명해라? 나의 실험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제 하나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문제 2-2번. 지난 10년간 Y도시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사례는 총 203건 보고되었다. 이 중 물에 뛰어든 구조자가 생존한 경우는 42건이었으며 구조자가 사망한 경우는 161건이었다. 재심은 라의 실험 연구에서 이 보고와 가장 가까운 생존 확률을 부여한 집단을 A집단이었다. 이 집단에 속한 김연세가 친구를 직접 구조할 때 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일 확률을 재심은 라의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을 제시하고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바로 수리 논술이 되겠죠. 또 이에 근거하여 김연세라면 가와 다에 나타난 행위의 선택 기준을 각각 어떻게 평가할지. 여기 또 평가가 나왔죠. 그래서 논제 2번 같은 경우는 평범한 논술형 문제인데 앞에 나와 있는 확률이 사실상 수학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이 수학 문제를 잘 풀어야지만이 평가의 결과도 우수하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수리 개념이 들어갔지만 논제가 두 개였을 경우에는 논제별 분량 배분, 그 다음에 핵심 논제는 항상 전체 답안 분량의 절반 50% 이상은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두 문제인데 각 항목별로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논제가 1-1은 두 개, 1-1은 하나, 2-1도 하나, 2-는 두 개에서 총 몇 개의 논제입니까? 기술, 분석, 평가, 설명,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확률,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개의 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논제별 구분 및 분량 배분까지 했는데요. 제시문을 보기 전에 이러한 논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출제자에게 얻을 수 있는 힌트나 함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보겠습니다.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관점을 기술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시문 나를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나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라는 거죠? 바로 합리성과 도덕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감상으로 봤을 때 합리성과 도덕성은 약간 대립적인 구조를 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비교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완벽한 대립성을 띠는데 비교나 차이점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대립성을 띌 수도 있고 아니면 병렬적인 구조로 서로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합리성과 도덕성을 근거로 해서 가의 시의회 의원들과 다의 테러리스트의
선택 행위를 분석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가의 시의회 의원들과 다의 테러리스트의 선택은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는 제시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합리성과 도덕성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이론 제시문을 근거로 해서 사례 제시문을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론에서는 두 개의 합리성과 도덕성이라는 핵심 이론이 있는데 제시문은 가와 다가 두 개이므로 출제자의 의도는 짝짓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의회 의원과 테러리스트 이 두 개의 사례가 각각 합리성과 도덕성으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출제자의 힌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존에 연세대가 자주 내었던 세계 홀수 비교가 아니라 각각 두 개 짝수 비교이면서 짝짓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지문에 드러난 관점에서 제시문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지문에 드러난 관점인데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뭘로? 압축 언어로 요약을 해줘야 되겠죠. 압축 언어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압축 언어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압축 언어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그걸 소수라는 게 아니라 압축 언어로 요약을 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주고 이게 나와 다 이 지문을 가지고 나와 다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비판과 견주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비판과 평가 중에서는 난이도가 평가가 더 어려운 거죠. 비판은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만 나오는데 평가는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양면적, 즉 부정적 플러스 긍정적 평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문 A의 관점이 나와 같으면 긍정적 평가, 나와 다르면 부정적 평가. 그 다음에 지문 A가 다와 같으면 긍정적 평가, 다와 다르면 부정적 평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와 다, 이 지문이 나와 다와 같거나 다른 게 동시에 있다. 그러면 양면적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는 기존의 연세대 문제에서 아주 많이 다루었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문 A를 어떻게 압축 언어로 요약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요약형 논제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2-1을 보게 되면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 개념에 근거하여 문제 1-1에서 나에는 합리성과 도덕성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리성과 도덕성 개념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죠. 그러면 라에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 이 통계 자료를 여러분 마음대로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0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 개념이 나름대로 수학적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부여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확률 구하는 거는 수학적 이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완벽하게 모범 답안을 갖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제 강의에서도 제가 풀이한 것보다는 대학 측의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논제에서는 평가라고 했는데 그 선택 기준을 갖다가 나름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으면 긍정적 평가, 다르면 부정적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논제 분석만 봤을 때는 제시문 가나 다에서 어느 게 영어 제시문일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긴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도 영어 제시문이 어떤 거라는 게 유추가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시의회 의원의 사례가 나온 가,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들의 선택이 나온 다. 이건 구체적 사례이기 때문에 영어 제시문으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겠죠.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구체적인 사례를 굳이 영어 제시문으로 낼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론 제시문을 영어 제시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본다면 제시문 가나다에서 뭐가 영어 제시문일 가능성이 크다? 나가 영어 제시문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